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8년 전처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됐습니다만 이번엔 대미 외교의 난이도는 훨씬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비상계엄과 또 그 이후의 상황들 국제사회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과 주변국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 이 탄핵안 가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국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네. 미국은 상당히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엄이 선포됐을 때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가 강도롭게 비판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 측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이 흔들리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한국이 국내적으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굉장히 바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탄핵이 가결되면서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서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극찬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정화 어떤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외신은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아직 이제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탄핵이 가결됐다고 해서 현재의 어떤 대외 정책에서 컨트롤 타워가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탄핵이 이제 판결이 나와야지만 이제 향후 어떤 한국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이제 명확하게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으로 한국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대외 정책에 있어서 안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외신들이 주목한 부분 중에 국회 안은 물론이고 국회 밖에서 K-팝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글쎄요, 이 모습이 해외에서는 좀 어떻게 보였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이색적이지만 굉장히 경이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민주주의 국가, 선진 국가들에서도 어떠한 시위가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그것이 폭동이라든지 약탈,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려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굉장히 더 큰 정치적 혼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어떤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표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서구라든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어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신뢰를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볼 수 없었던 정말 이례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신들이 더욱더 좀 주목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신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임박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제와 안보 면에서 그야말로 초대형 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주요국 정상들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줄대기에 이미 나서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상들이 줄대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 정상들이라든지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상들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죠.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플로리다로 달려가가지고 어떤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물밑에서 실무진 차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도 실무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이번에 계엄령이라든지 탄핵 국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국내 정치 상황에서 다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간의 줄대기 측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팩트를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궁금한데 지금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과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권한대행을 카운터파트로 인정할까? 이 부분은 글쎄 8년 전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8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8년 전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 이게 데자뷰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때도 권한대행 체제로 갔을 때 그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그 전화 소통을 한다든가 정상 간의 외교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다만 이 트럼프 신행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든가 이걸로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 신행정부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협의하고 어떤 그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은 이것은 시기장수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2기 행정 출범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권한대행께서 이제 그 소통을 하고 축하하고 뭔가 그 소통을 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국과 협의하는 데 있어서는 예. 특히 뭐 그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중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에서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그 우리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를 해갈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이제 대미 외교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중 갈등도 더욱더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밀착으로 그야말로 대미 외교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복합성이 더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관계, 한미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 협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예. 한미일 협력에 대한 우리 협력도 있을 것이고 말씀해 주신 것은 한러 관계.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그 입장을 보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어떠한 소통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북한이 쿠르스 지역에 군을 파병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에 비해서 그리고 2021년에 비해서 보다 더 복잡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관계,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입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원칙을 세우고요. 그것을 카운터파트인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그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이제 좀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권한대행 체제로 해서 외교 당국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다 로드맵에 따라서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국 협력의 토대를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 삼국 간의 안보 협력에도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국이 어떤 이 대북 문제를 놓고 한국이 소외되는 이런 모습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략적 이익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상이 지도자로서 갖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삼국 협력을 하고요. 북한과 미국이 어떤 관계 개선을 시도할 때 다 자국의 이익에 바탕을 해서 이제 관계 개선과 소통을 증대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물론 한미일 협력에 있어서 윤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에 물꼬를 터서 아무래도 그 한미일 협력에 토대를 놓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미일 협력이 지도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간의 어떤 이익을 토대로 해서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명운에 그 상관없이 한미일 그 3국의 전략적 이익이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 한미일 협력은 저도화되고 증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북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라든지 한국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소외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했을 때 그것이 한미 관계에서 갖고 올 파장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를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소통을 중시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한다면은 크게 한국이 그 과정에 소외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후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일부를 떼어줘야 할지 이 질문에는 그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중재 시나리오를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정말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전문가, 미국 전문가, 유럽 전문가들과의 그 논의를 통해 보면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는 트럼프 당선인 미국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자국에게 보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다각도에 걸쳐서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협상력을 느끼기 위해서 외교 력을 확대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중재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입장에서는 거래 기술을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을 아끼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는 것 자체도 협상에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선인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한 20년 유예를 하고 네네. 현재 국경선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어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협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얼마만큼 우크라이나 쪽에서 얼마만큼 러시아 쪽에서 이 영토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이 진격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즉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한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국경선 인정하는 거니까 푸틴 입장에서 쿠르스크 지역을 내주면서 협상을 하는 것은 러시아 국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크나큰 실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양국이 치열하게 고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말을 아끼면서 지금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 초에 트럼프 2기 행정을 출범해서 협상장이 열릴 때 그때의 어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갖고 있는 어떤 영토 관련된 입장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을 때 3국이 모여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군이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했고 지금 뭐 사상자도 발생했다. 이제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식 확인한 부분을 놓고 북한 내에서는 동요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가 이제는 명확하게 쿠르스크 지역에서 어떤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를 했고 사상 나왔다는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자가 나온 것이 그 전달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대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약소국인 북한이 대국인 러시아와 어떤 동맹 조약을 다시 맺고 그리고 그 대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자국 군을 파병을 해서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전투에 파병하는 군이나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국내 정치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큰 일을 대외 정치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그리고 자부심에 기여할 거다. 이러한 정도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부분을 알려주는 것은 국내 정치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어떤 보도를 막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여전히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서
뭔가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긍지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사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단절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대담을 나누기 전에 이제 리포트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또 북한 핵미사일 자금 물자의 조달에 관여한 개인, 또 기관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의해서 북한이 어떤 무분별한 그러한 그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위협하게 위태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러한 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어떤 그 북한을 옥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우리의 독자제뿐만 아니라 미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추가적인 제재가 얼마만큼 북한을 아프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효과에 있어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는 우리 정부의 어떤 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외교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